안녕하세요. ICAN TAT 1급 75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어진 회사는 청룡산업이라는 주식회사가 주어져 있는데요. 금속 철삭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조기업 법인이 TAT 1급의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참고해서 평가 문제의 답을 산출하시면서 배점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입력을 하실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신고거래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래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타계정 대체 거래다 그러면 저교 8번을 반드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자금 관리가 나왔을 때는 그 관련 계정 과목이나 관련 자리에서 F3키를 눌러서 자금 관리를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이다 보니까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500번대 제조경비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기록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계정 과목을 찾으실 때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걸로 채택을 해주시면 확정 답안 나왔을 때의 답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에서 우리가 실무수행 5번에 법인세 관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회사를 변경해서 법인 조정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1번 실무수행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수행 과제에서 주어진 내용이 사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회 회의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날짜가 언제로 주어졌냐면 2월 1일에 우리가 이사회 회의를 했다라고 주어졌고요. 장기자금 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채와 자본금은 무조건 뭘로 회계 처리하죠? 액면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따라서 대변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얼마? 액면금액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발행금액은 액면금액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 차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빼고 나머지 발행금액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채 발행 비용이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어떻게 한다?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걸 차감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발행 금액이지만 사채 발행 비용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더 들어간 거죠. 그럼 얘가 어디에 가산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이 됩니다. 즉 나는 922만 7,800원에 발행을 했지만 30만 원이 더 얹어져서 922만 7,800원에 발행을 했지만 우리는 사채 발행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사채 발행 비용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 요거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내용은 AT 시험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보실 때 주어지는 수행 과제 순서대로 하나씩 가보시면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일자에 이사회의를 했기 때문에 2월 1일자로 요건 부가세 신고와 관계없으니까 어디에 입력해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겠죠? 사채 발행 금액에서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발행 금액에 30만 원 빼고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죠. 발행에 대한 거래 자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열어서 작업을 하실 때 대변으로는 사채, 차변으로는 보통예금, 우리 거래처 코드에 금융기관 걸어주셔야 되죠. 하나은행,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금액이 사채 발행 비용에서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감한 금액에 사채 발행 비용까지 더해가지고 하시는 내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돈 스마트 A 프로그램 여러분께서 설치하시고 난 기출문제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회계 쪽, 인사급여 쪽, 법인조정 쪽이 있는데 먼저 회계 쪽에서 청룡산업 선택된 상태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이사회 회의록에 있는 2월 1일자 걸로 저는 가장 여러분 눈에 보기 쉬운 숫자부터 회계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에 사채가 액면금액이 바로 눈에 들어오죠. 사채 액면금액으로 비유동 부채의 증가 얼마죠, 여러분? 1,0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차변으로 원래는 사채 발행금액 빼고
나머지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이 발행 금액에서 뭐 빼고 사채 발행비 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은행에 여러분이 이거 계산을 하실 때는 계산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계산기를 누르셔서 우리 시험 문제에 주어져 있던 발행 금액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922만 7,800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액면 금액 1,000만 원에서 빠지게 되면 빼기 77만 2,20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을 텐데 실제로 발행 비용 얼마까지 더해져서 30만 원까지 더해져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돼요? 107만 2,2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이 돈 빼고 나머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편한 거 먼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먼저 할까요, 여러분? 107만 2,200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먼저 하고 거래처 코드 지우실 때는 스페이스바 사이 띄우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07만 2,200원 계산기에서 계산했던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하나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면 되겠는데 이 금액은 앞서 보셨던 발행 금액에다가 얼마가 빠진 30만 원이 빠진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하단의 빨강 색깔 글씨에 보시면 892만 7,800원이라고 보여지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사채라고 하는 비유동부채의 증가 1,000만 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사채의 차감 계정 107만 2,200원, 차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코드 거시고 892만 7,800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분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가 처분 확정일 3월 10일 이렇게 해서 좀 주어져 있네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익여금 처분액 자체가 현금 배당액이 2,500만 원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주식 배당액은 1,000만 원이요. 자, 현금 배당액은 우리 뭘로 회계 처리하죠, 여러분?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뭘로 회계 처리하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 그러면 3,500만 원을 처분하기로 하고 그리고 사업확장 적립금에 얼마를 또 쌓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쌓기로 하고 사업확장 적립금은 그대로 이익의 계정 과목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4,500만 원이 되겠네요. 배당금과 사업 확장 적립금까지 하시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기분 이익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부 내역이 주어졌고 두 번째, 이익준비금 적립금은 상법 규정의 최소금액. 여러분 상법 규정의 최소금액이 뭐죠?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에 대한 거죠. 따라서 현금 배당액인 금전 배당 2,500이 있으니 이익준비금은 여기에 10% 얼마? 250만 원 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초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냥 최소금액 10%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0에서 1,000만 원 사업확장 적립금에다가 이익준비금 250까지 더해진 게 우리가 처분이 되는 내역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변으로 가는 회계 처리들은 지금 보시는 이 처분 내역이 들어갈 것이고 차변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결산 때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손익 대체분계를 해라라고 전표 추가를 눌렀을 때 마지막에 대변으로 가져가는 애는 몇 번 코드였었죠? 375번 2월 이익잉여금 코드였었죠.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감소시키고 대변에 하나씩 네 가지를 다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수행 과제는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 내역 넣어주시고 처분 확정에 대한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없는 거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전표일 것이고 앞에서 보셨던 처분 확정일이 3월 10일이었죠, 여러분. 일반 전표 가셔서 3월 10일에다가 대변 먼저 하시는 게 편하겠죠? 순서대로 갈까요, 여러분?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액의 10% 2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숫자 키보드 더하기 잘 활용하고 계시죠? 그거 누르시면 000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편합니다.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 2,500만 원.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얼마였죠, 여러분? 1,000만 원. 그리고 쌓아놓는 거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1,000만 원.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가 4,750만 원이 처분이 돼서
차변에 대변에 있던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을 4,750만 원 감소시키는 거래가 되겠죠. 하단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이익 잉여금의 감소 4,750만 원, 대변의 이익 준비금 250만 원, 미지급 배당금 2,500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 1,000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마무리했으니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을 하셔서 하단에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2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에서 요만큼이 이제 처분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현금 배당액 중에서 2,500이 또 처분이 되고 주식 배당액 1,000만 원이 처분이 되고 사업 확장 적립금에 1,000만 원 또 적립해 놓게 돼서 4,750만 원을 앞서 보셨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요만큼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들어온 게 차변에 있었던 이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전년도 거 내용에 대해서 올 3월 10일에 처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도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대로 열어두시고 일반 전표 그대로 열어두시고 뒤에 가서 저하고 평가 문제 풀 때 혹시 메뉴들을 다시 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달당 평가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메뉴를 열어놓고 가시는 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항상 TAT 1급은 첫 번째 문제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있죠. 우리 회사 청룡산업이 주식회사 장수산업에게 뭘 팔았어요? 절삭기계를 팔았어요. 빨강 색깔 세금계산서니까 우리가 공급자인 거죠. 며칠자에 팔았어요? 3월 31일자에 팔았어요. 공급가액 2천만 원에 200만 원이고요. 외상입니다. 우리 회사가 기계 쪽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절삭기계는 제품이 되겠죠. 자료 설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장수산업에 제품 팔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4월 10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공급가액 3%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 정도여도 됐었는데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니까 거래처와 이거 절삭기계 사실 원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추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2천만 원에 3% 하면 얼마예요? 2, 3은 6? 네, 60만 원 되겠죠. 따라서 이 수정사유, 즉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수정사유를 선택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의 원래 날짜인 3월 31일자로 가셔가지고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부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누르셔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날짜는 원래 우리가 매출했던 날짜가 언제였었어요, 여러분? 3월 31일이었었죠. 그러면 절삭기계 2천만 원에 200만 원짜리 회계 전표가 나오면서 외상 매출금의 제품 매출 보여지죠.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부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셔서 6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는 공급가액 변동으로서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거다라고 사유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죠. 우리가 공급가액이 변동이 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아니면 공급가액 변동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요? 네,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따라서 4월 10일에 우리가 이 공급가액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월 10일자 사유가 발생한 날로 수정세금계산서 60만 원 증액으로 발행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4월 10일자 거 날짜로 가봤더니 절삭기계에 하단에 수정세금이라고 파란 색깔 보이시고 당초분이 3월 31일 거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더 증액된 부분 보여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2 메뉴의 네 번째 메뉴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있고요. 4월 10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V 체크한 뒤에 작은 막대 전자 발행해 주셔가지고 확인하셔서 발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긴 막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셔가지고 긴 막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빌 36524 교육용 내용이 뜨죠. 로그인 하셔가지고 매출 조회하시고 발행 누르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보여지면 창 닫으시고 조회 버튼 누르셔서 이것도 전송 성공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원래 자리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조회 누르신 다음에 전자 발행돼 있는지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이를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가산세 문제가 나오죠. 이번 회차에 나온 건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가 주어지면서 확정신고 때 이 누락한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서 누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하신 부분만큼, 늦게 신고한 부분만큼 가산세를 우리가 계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료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나올 때 조심하실 거 뭐예요? 작성일자 8월 20일인데 발급일자가 다음 달 9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했어요? 25일 날 했죠. 이렇게 9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되는 걸 안 했죠. 언제 했어요? 9월 2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급하게 되면 어떤 가산세가 들어가죠? 네, 지연 발급 가산세가 들어가죠. 여러분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몇 %예요? 네, 1%죠. 프로그램에 공가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산정되는 가산세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것도 8월 30일이니까 얘도 역시나 언제까지? 9월 10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어머 얘는 9월 10일까지 제대로 했죠. 8월 30일에 발급이 됐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전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25일까지 발급한 거는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는데 어머 9월 25일 날 거 9월 25일 날 했으니까 전송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8월 30일 거 8월 30일에 했으니까 다음 날까지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는 먼저 첫 번째 가산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1,000만 원의 부가세 10%가 있는 거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누락된 거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1,000만 원의 영세율이니까 12번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매출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니까요. 카드 매출인데요. 한진희 씨에게 우리가 공급가액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으로 매출을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또한 여기는 매입입니다. 작업복 생산팀 거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 구입한 작업복에 대해서 주식회사 카렉스에서 구입을 한 거를 또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문제 증빙들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카드 매출 내역하고 매입 내역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카드 내역 누락된 거 입력을 할 때 요거는 현대카드로 한진희 씨한테 매출한 17번 과세 매출, 제품 매출이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작업복은 카렉스에게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짜리? 30만 원에 3만 원. 그리고 얘는 200만 원에 20만 원. 요건 매입이고 작업복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서 공제받으시면 되겠죠. 자, 자료 설명 하단에 주어진 거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1번에 보니까 예정신고 때 누락한 내용을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하는 건데 이 네 건에 대해서 모두 외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매출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카드 매출도 외상매출금인데 카드사가 걸리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작업복 구입하신 것은 얘가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요? 얘는 미지급금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 체크하시면서 우리 카드 걸리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 건 자료 반영을 하실 때 확정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이라고 버튼 누르셔가지고 10월로 입력하시면 확정신고서 불러올 때 새로 불러오게 하시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하고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니까 몇 퍼센트? 10% 가산세율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감면 적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별 제시가 없으면 7월부터 9월에 했어야 될 이 자료들 4건이 10월 25일 날 신고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언제?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1개월 이내에 일반 과소신고는 90% 감면을 해줍니다. 3개월 이내는
얼마죠? 75% 감면. 따라서 75% 감면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미납일수 92일은 아마도 10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를 세시면 92일이 나올 텐데 프로그램에 원래 우리가 신고할 날짜 10월 25일과 진짜로 제대로 신고한 1월 25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일자를 계산을 해주죠. 그때 92일이 나오면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락된 거래자료 4건 입력을 하실 때 전자세금계산서 1번 넣어서 전자 입력해 주시고 가산세 적용해서 2기 확정신고 즉 10월부터 12월 거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4가지 증빙 서류를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 주실 텐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첫 번째 세금계산서 주어진 게 8월 20일께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8월 20일로 10% 있는 세금계산서 있는 과세 매출 11번으로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수량단가 주어지지 않았고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고 아로아에게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전자세금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전부 다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1,000만 원에 부가세 수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이거 반영해줘 라고 해서 기능 모음의 예정 누락분이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편집 쪽에 세 번째 메뉴에 있죠? 여기에 10월 달로 넣어주시면 10월에서 12월 달 부가세 신고서에 얘가 끌려 들어온다 누락분으로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금계산서는 08월 30일 거 되겠습니다. 유형은 영세율이니까 세금계산서 있고 0% 있는 영세 매출 되겠고요. 제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는 0. 그리고 누구에게 팔았어요? 로바. 전자 1번 넣어주시고 분계 2번 외상, 제품 매출 1,000만 원 수익 발생,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거래가 되겠고요. 체크하시고 기능 모음에 예정 누락 누르셔서 10월 달에 반영해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매출 개인한테 한진희 씨한테 하신 거는 영수증에 보시면 날짜가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0% 있고 매출인데 카드 증빙이 있으니까 17번 카드 과세고 어떤 카드로 한진 씨가 결제했냐?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더라. 제품을 팔았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14번 건별 17번 카과 현과 이런 거 입력하실 때 영수증 금액 토탈 금액 즉 얼마를 220만 원을 넣으면 나눠 갖도록 환경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 못 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에 20만 원이고 거래처는 한진희 씨 검색하셔서 넣어주시고 이건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패스하시고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걸어주시면 제품 매출 200만 원 부가세 수금 20만 원에 외상 매출금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맞죠? 현대카드로 걸렸습니다. 우리가 4번 카드로 걸어줬고 앞에서 카드사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하시고 기능 모음에 예정 누락분에 10월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복 구입하신 건데요. 날짜는 영수증에 보니까 9월 20일자로 신용카드 있고 매입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작업복 매입이고 10% 있으니까 57번 과세 매입으로 신용카드는 우리 회사가 카렉스에게 뭘로 긁어줬냐면 우리카드 법인카드로 긁어줬습니다. 요거 여러분 생산팀 작업복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작업복 쓰셔도 되고요. 공급가액란에 역시나 공급대가인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넣으면 나눠 갖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렉스 조회해 주시고 4번 카드 넣어주시면 차변에 원재료 맞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생산팀의 작업복인데 원재료로 하면 안 되죠. 자동분계가 원재료로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작업복 작업 모자, 작업 신발, 작업화 이런 거 다 우리 직원을 위한 복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511번 제조 쪽의 경비인 복리후생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511번 복리후생비에 3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3만 원의 대변에 미지급금 외상이지만 이게 원재료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가고 우리카드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기능 모음에 예정 누락에 10월달 넣어주시면 이 4건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열었을 때 반영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는 전체 메뉴에 보시면은 부가세 1에 부가세 신고서 여셔서 우선 누락된 거 4건에 대해서 잘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검색하셔서
따라서 상단부의 오른쪽에 보시면 세로 불러오기 있습니다. 세로 불러오기 yes 하신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란과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란의 금액이 반영이 되는데요. 따닥 더블클릭해 보시면 세부 내역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 세금계산서 매출 두 건 있었죠. 그 두 건이 11번 과세 매출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리고 12번 영세 매출 1,000만 원에 0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일으켰던 거 200만 원에 20만 원, 17번 카드 과세 매출, 그리고 매입했던 거 신용카드 매입조 그 밖에 공제 39번 줄에 보시면은 30만 원에 3만 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작업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매출 조금 120만 원과 매입 조금 3만 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뭐 계산하셔야 돼요? 눈으로 암산 딱 해보시면 나오죠. 우리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는 누락한 신고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120 빼기 3만 원. 117만 원이네요. 117만 원 기억해 주시고 117만 원 일반 과소신고한 거에 10% 그리고 여기에 몇 퍼센트 감면? 75% 감면. 그러니까 75%를 감면받으니까 사실 25%를 곱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연납부 쪽에서도 역시나 120만 원 빼기 3만 원 하니까 117만 원 곱하기 만분의 2.2 곱하기 지연 날짜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해주죠. 우리가 잘 날짜만 넣으시면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영세율을 누락하게 되면 여러분 영세율은 세액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누락해서 가산세 하나도 안 하면 국세청에서 이거 조금 세무서에서 불합리하다. 왜 영세율 누락한 것도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난 거니까 가산세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에서 0원이니까 제로 효과니까 여기에다 때리겠다. 그래서 1,000만 원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에 넣어주시는데요. 자, 신고불. 일반 과소 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신고자 들어간 건 어떤 거 들어가요? 감면 규정 들어가요. 역시나 얘 역시도 75% 감면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된 금액에서 25%로 해서 가산세를 계산하시든 75%를 빼서 가산세를 계산하시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는데 저는 75%를 빼는 것보다 25%를 곱하는 게 더 편하게 빨리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쭉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었죠? 요거 세금계산서 있었죠. 세금계산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지연 발급한 거 1% 가산세 쭉쭉쭉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산세 자리가 26번 자리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열리고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얼마 있었죠, 여러분? 우리 1,000만 원 있었죠. 자동으로 자기가 1% 계산해 줍니다. 되게 세죠, 여러분? 1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불성실 여러분 이 69번 줄은 하단에 따로 무신고 일반, 무신고 부당, 과소 일반, 과소 부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소신고인데 일반적인 과소신고다. 이 자리에 얼마였었죠, 여러분? 네, 117만 원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하셨던 거 그거 곱하시고 여기는 여러분이 암산하셔야 돼요. 자동 계산 안 되기 때문에. 그럼 117만 원에 10%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따면 되죠? 11만 7천 원. 자, 이게 바로 10%인데 감면 규정이 적용이 안 된 게 11만 7천 원이고 감면 규정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컨트롤 C 11만 7천 원 마우스 오른쪽 계산기에서 11만 7천 원 컨트롤 V가 안 먹히네요. 11만 7천 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85%를 계산해서 빼면 두 번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빼기 75 감면 맞는 거니까 25% 가산세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25를 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29,250원. 옳다커니 이게 가산세예요, 여러분. 따라서 29,250원으로 바꿔주시면 감면된 금액 때문에 이게 좀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금액 그대로 컨트롤 C 하셔서 납부지연 가산세에 넣어주시게 되겠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보조창이 뜨면서 원래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알고 계신 10월 25일까지 했어야 되는 것을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하니까 맞았네요. 우리 문제에서 며칠로 주어졌죠? 92일로. 오케이. 확신을 가지시고 자동 계산됐습니다.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117만 원 곱하기 만분의 2.2 곱하기 뭐죠? 92.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예요, 여러분? 23,680원입니다. 23,680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과표 신고불 요거
과세 표준 금액 얼마죠? 1,000만 원에 0.5. 5만 원 나왔는데 그럼 감면 안 받은 거잖아요. 5만 원에 몇 퍼센트? 75% 감면 빼고 나머지 그럼 25%를 곱합니다, 여러분. 5만 원에 25%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곱하기 0.25. 얼마예요? 12,500원 나오네요. 따라서 12,500원으로 감면 규정 적용된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 2, 3, 4 가산세 하나, 둘, 셋, 4개 보여지고 합산한 거 볼까요, 여러분? 얼마예요? 16만 5,430원.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가 평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가산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얼마입니까? 어느 자리가 나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산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서 내 걸로 다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에 반영해라. 확정 신고된 거를 수정 신고해라. 신고 안 한 거를 기한 후 신고해라. 이렇게 3가지가 돌아가면서 가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저장해 주시고 창은 열어놓겠습니다. 뒤에 가서 평가 문제 풀 때 이미 열어놓은 거 가지고 풀면 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행 과제에 주어져 있던 내용 전부 다 했나요? 누락된 거래 넣었고요. 가산세 적용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까지 저장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혹시 또 저장 안 하고 창 닫으시고 저장 안 하셨다가 다시 또 들어가셨을 때 어머 어떻게 하지? 다시 해야 되네 이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입력한 자료 저장해 놓고 창은 닫지 않고 뒤에까지 간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수행 실무 3번 쪽이 항상 결산이 이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어진 결산 자료 1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주어졌습니다. 당사는 일반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있는데 기말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퇴직하면 줘야 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 다 퇴직합니다.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생산부는 7,260만 원 드려야 되고요. 관리부는 3,740만 원 드려야 되는데요. 이미 작년 이전에 계속해서 퇴사할 걸 대비해서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놓은 거죠. 이미 쌓여있는 충당부채 어떻게 하시고 차감하시고 나머지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추가 설정하시면 되겠죠. 7,260에서 6,760을 빼십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여러분? 7,260에서 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 떨어지고요. 6, 7하면은 얼마예요, 여러분? 네, 500만 원 나오네요. 계산기 두들겨 보셔도 되겠고요. 암산하셔도 되고요. 3,740에서 3,040만 원 빼면 얼마 추가 계산하시면 돼요? 700만 원 추가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결산 자료 입력 자동 결산에다가 제조 쪽에 500, 관리 쪽, 판관비 쪽에 700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사 재고 수량과 금액이 나왔는데요. 단가가 여기 뭐 다른 단서가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실사 금액 그대로 재고자산 쪽에 원재료와 제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경험 처분계산서에 당기분 2월 28일, 전기분 3월 10일에 처분 예정일 넣어주시고요. 결산은 지금 이거 2개가 자동 결산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하시고요? 전표 추가하시고 그리고 이경험 처분계산서에 손익대체분계 요거 전표 추가 또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이의경험 처분 내역은 없다고 하니까 미처분 이의경험이 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375번 2월 이의경험으로 다 가져가게 되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결산과 이의경험 처분 계산서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시고요. 결산 재무제표 1에 보시면 첫 번째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이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셔가지고 먼저 제품 매출원가 쪽에 노무비 쪽에 보시면은 퇴직급여 1,200짜리가 있습니다. 생산부 쪽에 해당하는 500만 원 추가 계상액 넣어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퇴직급여 1,200 이 자리에다가 1,200짜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700만 원 관리비 거 넣어주시게 되겠고요. 재고자산 가보도록 할까요? 자, 원재료는 600만 원 넣으셔야 되는데 원재료는 저 위에 있겠죠, 여러분?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자리에 6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제품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7번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000만 원 넣어주시면 이 건에 의한 내용들 전표 추가되면서 결산 정리분계가 쫘라락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로 조회하시면 방금 전표 추가된 내역들, 즉 퇴직급여, 제품 매출, 원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쭉 위에서부터
되고 결산분계라고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지요. 자, 이제는 어디 가셔야 돼요?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요거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셔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분에 대한 처분 확정일 3월 10일로 되어 있는 거 넣어주시고요. 단기분에 대한 처분 예정일 2월 28일로 되어 있는 거 넣어주신 다음에 지금 금액을 좀 확인해 보니까 당기순이익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수익과 비용이 손익으로 대체되면서 그게 최종적으로 2월 이익이익으로 가게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대변으로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의 잉여 결손 분계까지 다 가는데 실제로 여러분 대변에 있던 수익이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뭘로 대체돼요? 손익으로 대체되죠. 차변에 있던 비용이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손익 대체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미처분 이익여금이 마지막에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375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행과제 두 가지 다 했죠. 결산 완료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손익대체분계까지 마무리한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풀러 가볼까요? 메뉴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평가 문제, 재무회계와 부가세 결산까지 하신 거 해보도록 할 텐데 평가 문제 푸실 때 여러분 지정된 단위의 숫자로만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한글 등 문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정답에 보시면 이렇게 천 단위 쉼표만 허락을 해요. 쉼표를 넣든가 안 넣든가 그리고 답이 0으로 나오면 0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음수로 나오면 앞에다가 빼기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인 경우는 소수점 점 찍어주시면 돼요. 요거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답안에 뭐 이렇게 얼마인가, 몇 건인가, 몇 매인가 이렇게 나오면 매, 명, 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숫자만 딱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원래 우리가 뭐 101번 코드다 그래도 앞에 00101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코드 자리 5자리를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커서를 클릭하시고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 답안에 입력할 때 그게 가장 정확하죠. 옮겨 적으시는 것보다. 그리고 수행과제를 올바르게 우리가 회계 기준과 세법에 의해서 하셨다면 모범 답안 공인회계서에서 공표된 거하고 우리 답이 똑같으면 100점을 받을 것이고 이제 평가 문제에서 몇 개 틀리시면 평가 문제 오른쪽에 이렇게 배점 있죠, 여러분? 요만큼이 이제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먼저 5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1번부터 15번 먼저 문제 보시고 답 찾아볼 텐데요. 먼저 11번 같은 경우는 계정별 원장을 여셔가지고요.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점 12월 말로 295번 퇴직급여 충당 문제 친절하게 코드까지 줬습니다. 얼마인지 잔액 보시고요. 12번은 거래처 원장 여셔가지고 4월 말 요게 중요하죠. 장수산업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인지 보시고요. 13번 재무상태표 여셔가지고 2월 말 사채의 장부금액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액면금액에서 차감돼서 장부금액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 뺀 옆에 있는 순수한 장부금액 찾아내시고요. 14번 재무상태표에 이번에는 3월 말에 이익준비금 잔액 골라주시고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12월 말로 조회했을 때 2월 이익이익금, 즉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표현되는 거 얼마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문제 모두 다 배점 다 내 걸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때 이제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데 여러분 제가 잘 입력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두근두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입력한 자료들 조회해서 답안 산출해 주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11번 계정별 원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그대로 가셔가지고 12월 말이니까 앞에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시점만 12월 말 295번 퇴충. 이렇게 검색해 주셔서 잔액 얼마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있죠? 1억 1,000만 원에서 여러분 컨트롤 C 눌러보세요. 복사. 그리고 여러분 답안지, 여러분 지금 모니터로 시험 보고 계시는 그 답안지에 실제 실전에서는 모니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게 답안지다라고 생각하고 11번의 답을 여기다 써라라고 그 칸이 주어져 있으면 컨트롤 V 해볼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는 숫자들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굳이 여기에다가 내가 쉼표를 붙일 필요도 없고 이걸 의심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그 자리 거 그대로 붙여넣기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금액이 1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열어달라고 하고요. 4월 말, 시작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날짜가 정확히 4월 30일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수산업의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 것이고 장수산업을 거래처 코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액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죠? 4,026만 원 컨트롤 C. 자, 답안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여기가 답안란이라면 컨트롤 V 모니터상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4,026만 원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가지고 2월 말일자로 사채의 장부금액, 비유동부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원래 액면금액 3천만 원 보여지고 있고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차감이 돼서 2,689만 7,520원 컨트롤 C. 따라서 답안란에다가 컨트롤 V. 자, 그러면 여기는 쉼표가 들어가죠. 2,689만 7,520원. 그래서 쉼표를 넣던가 안 넣던가 똑같이 답안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앞에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이번에는 3월 말로 가서 이익준비금 자본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여러분? 컨트롤 C 250만 원이죠. 따라서 컨트롤 V 250만 원. 자, 15번은 재무상태표에 12월 말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하단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보여지고 있을 텐데요. 컨트롤 C 우선 해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15번 같은 경우는 3억 9,742만 7,942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머 정확하네요. 답은 몇 번? 1번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참고 내용으로 제가 숫자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는데 여러분께서 실제로 실전 시험일 때는 1번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6번 문제부터 또 주어져 있는 5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당기 발생한 퇴직급여, 그러면 이제 500번대 퇴직급여 내용이 보여질 거고요. 17번은 전자생계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4월 10일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넣어달라고 하고요. 18번은 부가세 신고서 지금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이기확정 10월부터 12월 그대로 열려 있다면 7번 란에 예정 신고 누락분 얼마인지 보시고요. 또한 이기확정 부가세 신고서 12번 란에 예정 누락분 매입세액, 매출세액 각각 물어봤네요. 마지막에 이기확정 지금 열어놓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가산세 합계금액 물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답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가지고요. 먼저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2월로 조회하셔서 당기라고 함은 12월 말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퇴직급여 여기 있네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얘는 커서가 딱 클릭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죠. 띠가 되게 길게 형성이 됐잖아요. 제가 클릭을 정확히 500만 원짜리에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C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안란이라고 해당되는 곳에 16번 답안란에 컨트롤 V. 안 되네요, 여러분. 제가 500을 컨트롤 C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이렇게 선단위구 분교를 넣으시면서 입력을 하시면서 내가 정확히 입력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500만 원 맞구나. 이런 거는 이제 수동으로 혹시 안 되는 자리에 제가 여기를 클릭을 분명히 했다고 해서 컨트롤 C를 했는데도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여기서 하셔도 되겠네요. 여기서 퇴직급여가 복사된 걸 보면 더블 클릭해서 요거 클릭해서 컨트롤 C 하시면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고 자,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자제인계에서 발행 이렇게 열어놓는 게 되게 편하다고요. 메뉴. 또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수정사유 몇 번이에요? 2번. 컨트롤 C 직접 쓰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도 여러분 열어놓으셨죠? 자, 우리 7번 예정 누락분의 컨트롤 C 매출세액 120만 원이네요, 여러분. 컨트롤 V. 자, 그리고 19번은 예정 누락분의 12번 매입세액이죠, 여러분. 12번 매입세액 얼마예요? 3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 되겠네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 가산세 컨트롤 C 컨트롤 V 16만 5,430원이죠. 기출문제 혹시 많이 풀어보신 분 그러면 이거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자격증이라고 AT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수험생분들이. 그리고 수행 과제에서 순서대로 수행을 하시다 보면 누락된 거 없이 정확히 입력을 하시게 되고 그럼으로써 표준 답안하고 입력된 걸 정확히 이렇게 맞추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원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원천으로 넘어갈 때는 메뉴를 다 닫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재무회계하고 부가세하고 결산 파트가 끝났기 때문에 메뉴 너무 열려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사급여 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원천징수관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급여 자료 입력이 주어졌어요. 3월 달 생산TV의 급여 자료인데 누가 주어졌나 볼까요, 여러분? 홍만섭님과 이수정님이 주어졌는데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자격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수당으로 주어지고 사회보험료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과세와 비과세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수당 등록에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과 상여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세팅돼 있을 때 그대로 그냥 쓰시고요. 식대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회사에서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다? 비과세다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로 세팅하시고 식대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입력하시는데 매월 정액으로 주고 있고 시내 출장 시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별도의 여비를 주는데 또 급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정액으로 주면 이건 뭐예요? 네, 과세죠. 얘는 과세로 세팅해 주시고요. 자격수당은 여러분 비과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로 세팅해 주시고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검토하는 건 어디에서? 사원 등록에서 해 주셔서 생산직이다. 비과세 연장근로다. 그 체크는 사원 등록에서 해 주시고 여기서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산업안전 산업기사 취득한 사원에게 주는 자격수당과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로, 식대와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세팅하시면 되겠고 비과세는 관련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또한 자료 3번이 주어졌는데요. 왜 주어졌나 봤더니요. 지금 이게 생산팀의 급여잖아요. 홍만섭 씨와 이수정 씨의 전년도의 총급여가 왜 주어졌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사원 등록에서 검토를 할 때 생산직 코드가 해당이 된다라고 걸었어요. 근데 생산직이라고 해서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직전 연도 총급여가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3천만 원을 검토하니까 어머 홍만섭 씨는 너무 많네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충족 못했고 이수정 씨가 충족했다. 그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셔서 홍만섭 씨와 이수정 씨의 이 사원 등록의 생산직 근로자 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여부를 검토하시고 수당 등록 세팅하시고 1번 먼저 하고 2번 먼저 하고 자료 위에 있었던 거 급여 입력해 주시면 끝. 자, 그러면 밑에 주어진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문제가 좀 주어졌냐면요. 자료 1 생산팀 3월분 급여 작업에 대해서 주식회사 청룡산업 수당 내역 매월 지급하고 직전 연도 사원별 총급여액 나왔으니까 검토해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검토하라는 얘기고 3월 31일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급여 세팅할 때 3월 3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33,000원이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3만 원이라면 국세인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3,000원이라면 국세인 소득세는 얼마예요, 여러분? 네, 3만 원이죠. 이 3만 원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키죠. 왜요? 국세, 소득세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는 거고요. 지방세는 따로 지방소득세 납부를 따로 하는 서식지에 하시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 소득세만 하는 거다. 그래서 3만 원만 입력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행과제 순서 1, 2, 3 가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생산지 여부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검토하시고요. 급여자료 입력에 앞에서 보셨던 과세 2개, 비과세 2개 세팅해 주시고요. 급여로 입력하시는데 우리 31일자로 급여 넣어주시고 마지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소득세 전월 미환급세액 3만 원 넣어주시는 것까지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급여 쪽에 사원 등록 먼저 가셔가지고요. 앞서 보셨던 홍만섭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팀인 거 급여니까 생산직은 맞습니다. 그런데 총급여 요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로 돼 있는 거 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수정 씨 같은 경우는 생산직 여이고 연장근로 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급여 작업 하시다 보면은 이수정 씨가 지금 기본급이 190만 원 주어져 있고요. 식대가 20만 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2개 더하면 210만 원 나오거든요. 야간근로수당은 간헐적으로 야간근로 했을 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월정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월정액 210만 원 이하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두 조건 다 만족한 거죠. 3천만 원 이하, 210만 원 이하. 그래서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홍만섭 씨만 연장근로수당을 부로 바꿔주시는 거 작업하시고 이거 창 닫아
닫아주세요. 닫아주셔야지만 급여자료 입력을 열었을 때 저 사원 등록 정보가 반영돼서 3월달 1번 급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세팅하시기 전에 우리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주어져 있던 거 식대, 이거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비과세 요건 만족했다. P01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 비과세 요건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냐하면 여비 주는데 또 주니까 비과세 아니다. 그래서 과세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격수당, 요거는 비과세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과세 급여 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간근로수당, 요거 비과세. 비과세인데 여러분, 비과세 코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001번 코드 걸어야 그게 이제 걸러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 있을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월정급여에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정이 동그라미가 안 돼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세팅이 과세냐 비과세냐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평가 문제 답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이거 3월 31일, 이번 연도 3월 31일에 월급을 주고 홍만섭 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5만 원 기본급에 식대 20만 원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에 자격수당 10만 원에 야간근로수당 15만 원, 사회보험료는 자동으로 산출되는 거. 여러분, 소득세 얼마 나왔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 20만 9,310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수정 씨 거 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씨 기본금은 190만 원이고요. 식대는 20만 원이고요. 야간근로수당이 10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자동으로 사원 등록에서 계산된 거 들어오게 되고요. 소득세가 17,180원. 이 소득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 세팅을 잘했다면 이 소득세가 확정 답안과 일치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 두 번째 거 마무리했고 급여 선택했고 3월 31일. 이제 마지막 작업은 누구예요,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월 달 귀속급여를 3월 달에 지급을 하니 03 한번 쓰고 엔터 쭉 치시면 돼요. 불안하시면 불러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2명의 소득세 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의 33만 3천 원을 쓰는 게 아니고 얼마를 쓴다? 소득세 3만 원만 쓴다. 자, 그러면 원래 내야 될 소득세가 22만 6,490원이었는데 지난달에 넘어온 미환급세액 3만 원을 빼고 19만 6,490원이 이번 소득세 납부서로 이제 전자신고 하시면 홈택스에서 뽑게 되시고 지방소득세로 또 여기에 10%를 내게 되는 거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홈택스 국세청 세무서가 관할하는 국세예요. 여러분, 지방세는 여러분 회사의 구청 이런 데에서 이제 관할하는 거예요. 관할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3만 원만 써주는 거 기억하시고 저장. 이 창 두 개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평가 문제 푸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타 소득 주어졌고요. 최현주 씨를 100번 코드에다가 넣어주시고 주민번호, 주소 넣어주시고 2월 달 기타 소득을 2월 28일 날 1,000만 원 지급하는데요. 전년도 12월에 퇴직한 직원 최현주 씨께 원래 우리 회사 근로자였는데 전년도 12월에 퇴직했고 지금은 2월 달이니까 퇴사한 직원이니까 근로자는 아닌 거죠. 이분이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지급을 했나 봐요. 여러분, 퇴사하고 지급하게 되면 이걸 근로소득 이렇게 보지 않죠. 직무발명 보상금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타 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은요, 700만 원까지 비과세에 들어가요. 왜냐면 장려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직무에서 내가 새로운 걸 발명해서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을 할 때 1,000만 원에서 700을 뺀 나머지 금액 얼마만? 300만 원만 입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2번에 보시면 비과세 소득 제외 소득 지급 내역을
입력을 해줘라. 그럼 여기에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소득자 등록까지 하시게 되면 끌고 와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소득자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타 소득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하단에 기타 소득 관리해 보시면 첫 번째 기타 소득자 입력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기타 소득자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 생략할 거 그랬으니까 그냥 타이핑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으로 넣으면 00101로 들어가고요. 최연주 기타 소득자님이시고요. 주민번호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소득 구분해 보시면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직무발명보상금 여러분 가로 열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비과세 금액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우편번호 생략하고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경인로 19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요거 입력해서 다음 줄로 내려가면 저장 기능이 있고요. 기타 소득자료 입력 두 번째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2월 달로 F2키 눌러서 방금 입력하신 최연주 씨를 가지고 오게 되고 엔터 하시고 날짜만 28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아니요. 300만 원. 비과세 700 빼고 30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됐더니요. 300만 원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20%인 60만 원이 소득세로 그리고 거기에 10%인 6만 원이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줄로 내려가 주시고 이 화면은 그대로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작업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평가 문제 원천징수 파트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10점 몇 점 모두 다 내 걸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면 급여자료 입력 우리 3월 달로 했죠. 홍만섭 씨의 비과세 총액 얼마니? 열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22번에 이수정 씨의 비과세 총액 얼마니 확인해 주시고요. 23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3월분 지급분의 10번 소득세 총합계가 얼마니 마지막 기타 소득자료 입력에 2월에 기타 소득세가 얼마니 이렇게 네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어져 있는 자료 21번은요.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홍만섭 씨를 선택해서 하단에 보시면 비과세 얼마라고 써 있어요? 20만 원. 따라서 답안란에다가 21번 답안란에 200000 쓰셔도 되고 이게 좀 헷갈리면 쉼표 하나 구분해서 20만 원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이수정 씨 비과세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수정 씨 같은 경우는 비과세 얼마예요? 30만 원. 이 30만 원의 근거는 야간 근로수당과 식대가 되겠죠. 홍만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야간 근로수당이 과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20만 원 식대만 비과세로 들어온 거고요. 자, 이수정 씨 거 얼마였었어요? 네, 30만 원 따라서 300 000 이렇게 저처럼 쉼표로 넣어주셔야 돼요. 소수점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쉼표를 인식을 해서 채점을 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10번 소득세 등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등 3월달 요 자리죠, 여러분. 요 자리 요거밖에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의 소득세 등이 196,490원 컨트롤 C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196,490원으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기타 소득자료 입력 보라고 하죠. 기타 소득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2월 28일에 지급한 소득세 얼마예요, 여러분? 컨트롤 C 6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 답 산출했습니다. 원천징수까지 평가 문제 모두 풀었는데 여러분 다 맞으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면서 저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셨다면 저와 입력을 하셨던 내용이 지금 답안으로 이제 산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메뉴 닫아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회사를 바꿔서 청룡산업이 아닌 법인세 관리 쪽에 주어진 회사로 여기 법인 조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거 이거 풀고 바로 그 다음 법인 조정으로 가시면서 회사 안 바꾸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법인세 관리에서 굿
베이커리라고 하는 회사의 법인 조정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TAT 1급 75회차 원천징수까지 마무리했습니다.